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멀티브 홀딩스 코어, 티커 VRT인데요. 2025년 10월 22일에 발표된 이 회사의 3분기 실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재무 데이터와 또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이 멀티브의 실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 지표들이 눈에 띄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선을 딱 사로잡는 건 역시 유기적 주문 성장이 60%에 달한다는 점하고요. 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무려 122%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이 배경에 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지표가 이번 멀티브 실적의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유기적 성장 60%라는 숫자를 좀 보면요. 이건 앞서 짚어주셨듯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정말 순수하게 멀티브 본연의 사업 경쟁력만으로 이뤄낸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멀티브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폭발적 수요,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바로 생성형 AI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아, 역시 AI군요. 뭐 요즘 AI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벌티브의 성장을 이렇게까지 이끌어내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AI 모델,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돌리는 데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데이터 센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력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에도 나오지만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무려 6배 이상의 전력을 더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배 이상이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네요. 그만큼 전력 공급이랑 열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력 소모가 그만큼 크다는 건 첫째로 아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라는 의미이고 둘째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 즉 식혀줘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AI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벌티브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영역, 즉 전력 관리와 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핵심 솔루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안정적인 전력 관리, 영어로는 파워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면 효율이 아주 높은 무정전 전원 장치, 우리가 흔히 UPS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분배해주는 배전 장치, PDU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아시겠지만 AI 연산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라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중단되면 그 손실이 정말 막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말 99.999%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벌티브는 이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과 또 시장 경험을 축적해왔죠. 정말 AI는 전기가 잠깐이라도 나가면 큰일 나겠네요. 그 중요성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축은 바로 열 관리, 즉 서멀 매니지먼트, 쉽게 말해 냉각 솔루션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연산, 특히 AI 칩으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GPU 같은 경우는 작동할 때 정말 엄청난 열을 뿜어댑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주로 서버룸 정체에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식히는 방식, 그러니까 공냉식 냉각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GPU처럼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밀도 환경에서는 이 공냉식으로는 열을 효과적으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공기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게 바로 액체를 이용해서 직접 칩이나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액체 냉각, 즉 리퀴드 쿨링 기술입니다. 이게 차세대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기술로 아주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요. 벌티브는 바로 이 액체 냉각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시장의 이런 변화 요구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액체 냉각이라 뭔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은 마치 건물의 기초 기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버티브는 이 두 가지 핵심 솔루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력과 냉각, 정말 AI 시대의 숨겨진 주인공 또는 뭐랄까 필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단순히 매출만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주당 순이익 EPS가 122%나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매출 성장률인 60%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많이 팔아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점이 버티브가 가진 강력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동시에 뛰어난 운영 효율성을 함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너도 나도 더 빠르고 더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브가 제공하는 이런 고성능, 전력 및 냉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버티브는 자신들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고 또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가격 결정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니까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런 의미군요. 그런데 운영 효율성 측면도 같이 언급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잘 받은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비용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조정 영업 마진, Adjusted Operating Margin입니다. 이게 무려 22.3%로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다거나 하는 외부적인 요인 덕분만이 아니라 버티브 내부적으로 생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불필요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잘 팔기도 했지만 동시에 만드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아껴서 이익률 자체를 끌어올렸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판매 가격 상승과 내부 효율 개선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내면서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벌티브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티브를 둘러싸고 있는 좀 더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구조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 환경을 분석할 때 패스텔 분석이라는 틀을 사용하잖아요. 정치, political, 경제, economic,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법률, legal, 환경, environmental 요인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벌티브에게 가장 강력한 순풍이 되고 있는 것은 단연 기술적 요인, 즉 AI 기술의 정말 폭발적인 발전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죠.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자료에 제시된 시장 전망치를 한번 보면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대략 한 1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8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2032년에는 무려 789억 달러, 거의 100조 원이 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따지면 매년 24.5%씩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거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벌티브의 지금과 같은 성장이 단순히 반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대적인 메가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위에 아주 확고하게 올라타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매우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연평균 24.5% 성장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네요. 기술적 요인 외에 다른 패스트 요인들도 버티브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경제적, 이코노믹 요인과 환경적, environmental 요인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전기요금 부담이 엄청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또 기업들 스스로도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아,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내뿜으니 비용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버티브의 고효율 전력 및 냉각 솔루션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거죠. 버티브의 솔루션은 단순히 AI 연산 성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사들의 운영 비용, 즉 오펙스를 직접적으로 절감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고객사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또 그들의 ESG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버티브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 좋은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비용 절감 문제와 또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환경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솔루션 제공 기업이라는 거네요. 이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죠. 그럼 이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분석 툴 중에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벌티브가 속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산업을 들여다보면 이 산업 자체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의 중단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인 요구 조건이죠. 따라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적 안정성과 또 오랜 기간 검증된 신뢰성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술력을 축적하고 또 수많은 실제 운영 경험, 즉 레퍼런스를 쌓아오지 않은 신규 기업이 이 시장에 쉽게 발을 들여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죠. 아, 경험과 신뢰성이 중요하군요. 네, 벌티브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온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했고 동시에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깊고 넓은 기술적 해자, 즉 성벽을 쌓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신규 경쟁자가 함부로 차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군요. 그렇다면 기존 고객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벌티브의 주요 고객들을 보면요. 대부분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업하고나 쉽게 파트너십을 맺지 않아요.
기술력은 기본이고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 간의 깊은 신뢰가 철저하게 검증된 극소수의 핵심 파트너들과 아주 장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 번 파트너가 되면 잘 바꾸지 않는 거죠. 아, 소수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하고만 일한다. 네. 그리고 벌티브는 바로 그 소수의 핵심 파트너 그룹에 당당히 속해 있는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 자료에서 공개된 북투빌 비율이라는 지표가 이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비율이 1.4배로 나왔거든요. 북투빌 비율이 1.4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북투빌 비율은 특정 기간 동안 새로 수주한 금액, 북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빌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수주하는 금액이 매출로 실현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뜻이고, 즉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감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4배라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약 40% 더 많다는 뜻이니까 벌티브의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고 또 성장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1.4배면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돌아갈 거라는 신호군요. 듣고 보니까 벌티브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이 정말 탄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우리가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이것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쌓여있는 수주 잔고, 즉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계약 물량이 무려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건 뭐 향후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는데 왜 실적 발표 당일 벌티브의 주가는 오히려 2.45% 하락했을까요? 시장의 반응이 조금 의외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설명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격언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는 현상입니다. 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네, 그러니까 벌티브의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실적 발표가 있기 한참 전부터 시장에 퍼져 있었고 그 기대감이 주가의 상당 부분 미리 반영, 즉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실적이라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미리 주식을 사두었던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았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기대감이 너무 높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월티조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날 실적 발표가 있었던 당일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거시경제 지표 발표 내용,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그 영향으로 월티브 주가도 함께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된 버티브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했는가일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사실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버티브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즉 펀더멘털이 AI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제대로 타고 정말 압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60%에 달하는 유기적 주문 성장률이나 122%나 되는 EPS 증가율 같은 지표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행운이나 반짝 효과가 아니라 AI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버티브의 사업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다. 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렇게 확인된 강력한
강력한 펀더멘털 개선이 앞으로 버티브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버티브의 3분기 실적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멀티브의 이번 3분기 실적은 AI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칩 개발 같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려하고 강력한 AI 기술들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물리적 인프라, 즉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과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생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물리적 인프라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중요한 신호탄으로 이번 벌티브의 실적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의 재평가.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60%에 달하는 유기적 주문 성장은 AI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수요의 파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또 122%나 급증한 주당 순이익 EPS는 볼티브가 그 거대한 수요의 파도를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볼티브는 AI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최전선에서 디지털 문명의 확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자원, 즉 전력과 냉각이라는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이네이블러, 가능하게 하는 자로서 아주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네이블러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AI 시대를 이해하고 또 관련 투자를 고민하실 때 단순히 눈부신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나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그 기반, 즉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벌트비의 사례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재 AI 발전의 병목 현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 공급과 냉각 문제인데요. 만약 앞으로 AI 기술이 지금처럼 혹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물리적 인프라 영역에서 신박한 병목 현상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 전송 속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 새로운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AI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지적인 탐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